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이틀 전 파이 네트워크의 모더레이터 한 사람에 의해서 촉발이 되었던 글로벌 합의 가격에 대한 논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해당 논란이 진행이 된 이후에 곧바로 파이 코어 팀이 처음으로 글로벌 합의 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합의 가격 이슈는 이제 조금 공론화를 거치게 된 듯합니다. 오늘은 파이 코어 팀이 직접 언급한 글로벌 합의 가격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그 의미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의 가격 논쟁과 더불어서 언급되고 있는 KYC 관련 이슈와 오픈 메인넷에 대한 언급 역시 정리해보면서 저의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코어 팀도 파이의 모델을 계속 다듬어가고 있고 그들 또한 파이 블록체인이 더욱더 성공에 가깝도록 교정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파이오니어들이 이해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파이 코어 팀 그들 또한 경제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제학자도 아니며 그래서 더욱더 실제 기존 권력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에서 파이 또한 강한 생존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고 수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 블록체인의 진화 과정과 더불어서 암호화폐의 채택을 앞당기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파이코어 팀이 처음으로 언급한 글로벌 합의 가격 관련 내용입니다. 글로벌 합의 가격 주장이 모두 스캠이라고 이야기했던 다소 극단적인 모더레이터 한 사람의 언급 이후에 촉발된 그 논쟁에 코어 팀이 최초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파이 코어 팀은 합의 가격 관련하여서 그 어떤 그룹도 자신들의 파이 평가를 글로벌 합의 가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파이의 글로벌 합의 가격이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파이오니어들은 그들이 거래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파이 가치를 협상할 수 있고 협상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거래에서 발생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쓴 코어팀 멤버인 iHateGM은 사실 파이가 채굴을 시작한 초기 10만 명 수준부터 미국의 레딧에 파이 관련 글을 쓰기 시작하였고 파이 네트워크의 모더와 메가 모더 역할을 수행한 파이오니어였습니다. 그 후 2021년 말에 파이 코어 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 역시 스택 개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플랫폼의 기초를 다루는 OS나 서버, 운영관리 등의 코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폐쇄 메인넷이 발표되면 채굴을 중단한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다시 채굴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글을 과거에 쓰기도 하였습니다. 글로벌 합의 가격에 대한 기본적인 코어팀의 생각을 참고하였으니 추가의 의견을 공유하기 전에 잠시 코어팀이 이번에 함께 언급한 KYC 관련 주제를 먼저 살펴본 후에 다시 합의 가격 논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iHateGM의 코멘트는 이후부터는 코어팀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코어팀은 현재 KYC 진행 속도가 지연되거나 다수의 건들이 홀드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KYC 진행 속도가 지연되는 것은 확장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KYC의 확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파이의 서버 문제나 코어팀의 기술력 혹은 인력이 너무 적다거나 때로는 코어팀의 의지가 없다거나 하는 등의 많은 요인이 작용할 것인데 지금의 문제는 이러한 물리적 요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속도 지연의 이유는 KYC 진행 과정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시나리오 처리를 위해서 검증 알고리즘의 훈련과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AI가 많은 케이스를 검증하고 추후에 자연스럽게 이러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케이스를 쌓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파이 창업자 부부가 말했던 AI 알고리즘이 파이의 KYC를 결정한다고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KYC 처리 건들이 검토 중에 있는 이유는 복잡한 알고리즘의 이유 때문이며 만약 KYC 과정에서 처리나 검토가 잘못 진행이 되면 가계정들을 통과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파이 네트워크의 탈중앙화 자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을 통한 다양한 시나리오 처리 문제가 해결이 되면 비로소 개방형 KYC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때는 파이오니어 스스로가 원하는 시간에 KYC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원하고 계시는 매스 KYC 시스템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다시 글로벌 합의 가격 이슈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결론은 없는 의미 없는 시간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파이오니어의 질문과 그에 대한 코어팀의 대답 방식의 진행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어팀의 중요한 답변 몇 가지만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어팀이 생각하는 글로벌 합의 가격의 의미입니다. 코어팀은 마치 파이 가치 평가를 지시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글로벌 합의 가치인 것처럼 가정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 간 합의 가치도 글로벌 합의 가치도 해당 당사자 간의 교환 가치 이상의 의미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파이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며 매우 간단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지역 간, 그룹 간 혹은 개인들 간의 논쟁은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대단히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합의 가치는 자연스러운 교환 과정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파이오니어는 자신이 원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 대해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한 글로벌 합의 가격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미래 가치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치를 대신 결정하는 것은 그다지 멋진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더레이터 역시 코어팀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는 행동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지만 결국 매우 높은 합의 가치도 혹은 매우 낮은 가치도 인간의 탐욕의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파이오니어 분들의 가치가 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된다면 그 가치를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본인의 가치에 부합하는 거래를 만들어가면 될 것입니다. 역시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다만 코어팀이 제시하는 현금과의 거래, 현금성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파이의 장기적 가치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코어팀의 제안이 반드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코어팀이 제시하는 합의 가격에 대한 간단한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다음과 같이 이번 코어팀의 합의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파이 가치는 파이오니어들이 부여하는 가치만큼 그 가치가 있다는 니콜라스 박사의 생각에 대해서 정작 코어팀은 왜 31만 4천 불이라는 제시가 스캠이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가 하는 의견을 일부 파이오니어 그룹들이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이 코어팀은 그들의 생각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합의 가격이란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 시점에 파이 가치를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그 합의 가치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파이의 폐쇄 메인넷 생태계에서는 이러한 거래의 행위는 통화 가치와 연결된 플랫폼이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이의 관점에서 통화와 관계없이 상품 서비스의 가치가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파이를 채굴하는 모든 파이오니어들과 파이 코어팀 역시 상품과 서비스가 기존 달러로 대표되는 명목화폐의 가치와 연동되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고기와 사과를 교환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준 가치 역시 명목화폐의 기준으로 서로 비교하고 고기 1kg과 사과 몇 개를 맞교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인류에게 바트라는 개념은 이미 명목화폐 가치 기준으로 비교할 수밖에 없으므로 통화와 연결된 플랫폼 없이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당장 저 역시 파이 가치가 100달러 혹은 1000달러라고 하는 명목화폐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상장을 위해서 당장 거래소로 직진하지 않고 그 가치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물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진 것이 파이의 비전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파이오니어들과 미래 파이 생태계에 참여하게 될 많은 사람들이 파이 가치가 향후 매우 높을 것이라는 그 미래 가치를 인식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명목 화폐로 계산된 가치 그 이상의 보존 가치와 저장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화폐 그 이상의 가치로서 가령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 개의 파이가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고 혹은 신형 스마트폰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이의 생태계 모델은 다소 이러한 미래 가치를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파이를 통해서 더 많은 물건을 구매할 앱도 시장도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디파이 시장에서 엄청난 가치를 만드는 단계도 아니며 결정적으로 아직도 혼자서 채굴을 진행해도 한 달에 10개 이상의 채굴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사실 모든 파이오니어들이 파이 자체에 대해서 장기적인 저장 가치를 느끼기에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엄청난 합의 가격을 부르는 사람들은 딱 두 가지 부류. 진정으로 미래 저장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파이오니어 그룹과 조금이라도 빨리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다면 처분하고 싶은 그룹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실제 현재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향후 그렇게 다양한 편법을 동원한 거래들은 모두 거래 정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더레이터 한 사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31만 4천 불의 글로벌 합의 가치가 스캠으로 폄하되고 해당 지역의 파이 네트워크의 리더십이 힘을 잃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너무 높은 고가의 합의 가치는 판매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어서 생태계 조성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파이 바텀홀과 파이 체인몰에 의해서 이미 증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000억 개의 발행량을 가진 파이를 생각해보면 전체 암호화폐의 공급량과 전체 상장 가치 그리고 달러를 중심으로 한 명목화폐 공급량과 비교를 통해서 합리적인 파이 가치 비교가 가능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파이의 단순 발행량을 중심으로 기존 시장과 비교라는 다소 전문적이지 못한 언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이 코어 팀이라고 해서 반드시 암호화폐와 시장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파이의 발행량만을 기준으로 기존 암호화폐들과의 시총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정교한 과정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계속 저의 컨텐츠를 통해서 업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합의 가격에 대한 저의 생각을 통해서 합의 가격 주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별, 지역별 리더십으로 성장한 파이 네트워크의 성격상 합의 가격의 언급은 매우 불가피한 과정일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오픈 메인넷에 대한 열망과 파이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많은 파이오니어들의 갈망이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이 코어 팀이 전격적으로 합의 가격 논란에 전면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31만 4천 불이라고 하는 글로벌 합의 가치가 생태계 조성에 대해서 방해가 된다는 점을 아마도 파이 바텀홀 미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초기에 파이 바텀홀의 1파이당 1000불 기준 판매가에 대해서도 많은 중국 커뮤니티들의 공격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합의 가격 이슈는 파이 코어 팀조차 제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 실제 지역별로 생태계 조성 과정을 통해서 이미 코어 팀이 언급한 대로 자연스럽게 수렴이 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파이 가치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하였던 많은 커뮤니티들의 노력 또한 비난으로 매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시장 원리에 의해서 가격은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코어팀의 마지막 주제로 이번에 함께 표출된 오픈 메인넷에 대한 생각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메인넷 시기에 대한 코어팀의 의견을 살펴보면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으로 이동하기 이전에 많은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과 비교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은 이전에 전혀 진행된 바 없는 새로운 일이며 결국 파이는 블록체인을 완성하고 거래소로 돌진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며 상장 그 이전에 커뮤니티를 육성하고 무엇보다 블록체인 세계로 들어올 수단이 없는 많은 일상적인 사람들을 암호화폐로 리드하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어팀에게조차 새로운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KYC 앱을 만들고 많은 알고리즘을 처리하면서 유효성 검사를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역시 코어팀에게도 매우 생소한 일인 것입니다. 물론 코어팀도 파이가 성장하고 그 생태계가 잘 조성되어서 상장을 통해서 그들의 노력의 결과를 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오픈 메인넷은 모든 목표 중에 하나지만 목표 그 자체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어팀에게 더 시급한 목표는 파이 경제와 생태계를 육성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파이는 파이오니어들이 부여하는 가치만큼 그 가치가 성장할 수 있기에 지금은 미래의 세상이 파이 블록체인이 만들어갈 웹 3.0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생태계를 키울 수 있는 개인 간 거래와 앱을 통한 거래에 집중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파이가 가고자 원하는 세상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실제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인 신뢰를 통해서 코어팀과 우리들의 생각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자사의 서비스 사용자들로부터 암호화폐 결제에 대해서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초반부터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 상품은 그 사용료를 암호화폐로 결제받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제의 플랫폼은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통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코인베이스는 기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구글 클라우드로 자사의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이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을 상징하는 웹 2.0 기업의 암호화폐 결제 결정이며 더 빠른 암호화폐 채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구글의 이번 선택에 대해서 CNBC의 논평은 구글의 최고 경쟁자들이 현재 고객들이 디지털 통화로 지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 치열한 시장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첨단 기업들을 구글로 유인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인프라 서비스는 코인베이스 커머스 서비스와의 통합 덕분에 암호화폐로 지불하고자 하는 웹 3.0 세계의 소수의 고객으로부터 암호화폐 결제를 처음으로 수락하는 것이며 이제 비로소 메이저 기업들에 의해서
웹 3.0 서비스 플랫폼이 태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파이 네트워크의 경우에 아마존이 파이를 통해서 암호화폐 결제 결정을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대단한 뉴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구글에 더 많은 고객이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암호화폐를 통한 자산관리 실험 기업이 더 증가하게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의 대차 대조표상에 암호화폐를 설정한 기업들은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테슬라 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이오니어 여러분이 파이 네트워크를 선택하고 그 부트스트랩의 일원이 된 그 결정은 대단히 옳은 결정이 맞다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